2023년 제1회 관연도 기출보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안전관리론입니다. 1번 서로 손을 얹고 팀의 행동구호를 외치는 무제운동기 추진기법의 하나로 스킨십의 바탕을 두고 팀 전원의 일체감, 연대감을 느끼게 하며 대내 피질의 안전태도 형성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기법은 이고요. 자, 무제운동기법은 출제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2024년부터 제외가 됐는데 24년도에도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좀 공부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터치앤콜 방식이고요. 터치앤콜 기법은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스킨십의 바탕을 두어 안전행동을 하는 것이고 소수의 인원 5에서 6명 정도 손을 맞잡고 무제운동의 구호를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법입니다. 2번 A 사업장의 2019년 도수율이 10이라고 할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도수율이 주어졌고 이때 연천인율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도수율 곱하기 2.4가 연천인율이에요. 연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는 도수율에 2.4를 곱해주면 연천인율이 됩니다. 그래서 도수율에 10을 대입을 하면 10 곱하기 2.4 하면 24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3번 하이니의 안전론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합한 것은 박스에 안전은 사고 예방, 사고 예방은 괄호와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라고 했는데 하이니의 안전론에서 안전은 사고 예방이며 사고 예방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이다 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물리적 환경 되겠습니다. 4번 안전교육 중 프로그램 학습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프로그램 학습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입니다. 1.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업 매체를 동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3번 지능, 학습 속도 등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맞고 매 학습마다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프로그램 학습법은 이미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장점이 아닌 내용은 2번입니다. 자, 5번 재원인 분석 방법의 통계적 원인 분석 중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1. 파레토도, 2. 특성 요인도, 3. 크로스도, 4. 관리도입니다. 자, 답은 파레토도인데 파레토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막대 그래프가 가장 큰 것부터 이렇게 왼쪽에서 위치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누적된 것들이 꺾은선 그래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이 파레토도 되겠습니다. 파레토도. 그래서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 큰 순서대로 나오면 파레토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산업재해의 기본 원인 중 작업 정보, 작업 방법 및 작업 환경 등에 분류되는 항목은 자, 작업 정보, 작업 방법 및 작업 환경은 환경적 요인이죠. 환경적 요인이고 환경적 요인을 나타내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재해의 기본 원인은 포엠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인데 맨은 이제 인간적인 요인이죠. 사람이 뭐 망각한다든지 피로로 인해서 혹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기계적 요인은 기계 설비의 불량, 이런 기계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작업 방법,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나타내는 미디어가 있고요. 관리적인 요인, 안전관리 조직이라든지 규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포엠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사용되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시 표지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지시 표지는 어떤 색상이냐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지시 표시 그리고 이 표지에 관련된 것들은
안전보건 표지에 관련된 것들은 뭐 필기에서뿐 아니라 실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꼭 정리를 하시고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색도 기준으로 나타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색상을 나타내는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그린은 안내 표지고요. 녹색입니다. 그리고 지시 표지는 블루이고요.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경고 표지가 노란색입니다. 경고 표지가 노란색이고 빨간색은 금지 표시입니다.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어떤 색상으로 뭐 옆에 구체적인 숫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표지가 어떤 색상인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8번 인간의 행동 특성과 관련된 레빈의 법칙 중 P가 의미하는 것은 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인간의 행동은 함수 관계에 있다. 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개체, 그러니까 연령, 뭐 경험, 성격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체와 그리고 environment, 환경, 그러니까 환경 중에서도 심리적 환경, 물리적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법칙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P는 사람의 경험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빈의 법칙은 각각의 알파벳이 나타내는 B는 함수관계 P 곱 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각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 내용들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괄호 안에 알맞은 기준은, 자, 안전보건 표지의 제작에 있어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표지 전체 규격의 괄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0%.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례 중심과 실현을 통하여 기능적 이해를 돕는다. 맞는 말이죠. 2. 사무직과 기능직은 그 업무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분리하여 교육한다. 네, 틀렸고요. 현장 작업자는 이해력이 낮으므로 단순 반복 및 암기를 시키면 안 되겠죠. 안전교육에 건성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고과에 필히 반영한다.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2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틀린 내용이고, 사례 중심의 실현을 통해서 어쨌든 근로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재해 사례 같은 사례 중심으로 안전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형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맞고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및 조언 지도 맞습니다. 3번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맞고요. 4번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요거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환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런 부분들은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업무 부분이 잘 돼 있으셔야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여기 안전보건 규정 및 취약규칙에서 정한 업무,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분 전정에 관한, 그리고 안전교육 교육 수립,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그리고 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분석에 대한 보자, 그리고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12번
예, 표지에 관련된 내용은 뭐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자주 내오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번 회차에서도 지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여러 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경고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고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량 통행 경고이고 경고 표지는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이런 물질들에 대한 경고 표지가 있고 이런 경고 표지는 이런 식으로 마른 목골의 경고 표지를 가지고 있고요. 방사선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림 물체 경고, 낙하물, 고온, 저온, 몸 균형 상실, 레이저 광선, 위험 장소 경고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경고 표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방독 마스크 사용이 가능한 공기 중 산소 농도의 기준은 얼마인가? 가능한 방독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산소 농도의 기준은 최소 산소 농도의 기준은 몇 퍼센트 이상인가? 그러니까 요 기준 아래에서는 방독 마스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농도는 18%이고요. 18%보다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방독 마스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송기 마스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보호관전인증고시 별표 5에서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14번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 시험가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입니다. 그래서 염소가스 또는 증기, 사이클로헥산, 그리고 다이메틸에테르, 아이소뷰테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화학물질에 대한 명명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은 명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앞으로는 요것들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유기화학물용 방독 마스크 시험가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염소가스 또는 증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고시 별표 5번에 방독 마스크별 시험가스가 정해져 있어서 좀 유기화합물용에 해당하는 것,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사이아나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이런 가스들이 다 시험가스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표를 눈으로 꼭 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무죄운동의 기본 이념 3원칙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직장 내 모든 잠재 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부터 산업재해를 제거하는 것. 예, 요거 내용은 무해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번이고요. 무죄 원칙의 3대 원칙은 첫 번째가 무해 원칙, 두 번째가 선취 원칙, 세 번째가 참가의 원칙입니다. 무해 원칙은 보기에서 설명했던 대로 사업장 내 모든 잠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고요. 선취의 원칙은 사업장 내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참가의 원칙은 잠재 요인을 발견하고 파악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 전원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 요 세 가지 무죄 운동의 3대 원칙입니다. 자, 보기에서는 박스에서는 지금 무해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긴급 이상 상태 또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판단 능력의 둔화 또는 정지 상태가 된 것. 판단 능력의 둔화 또는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은 의식의 과잉 상태입니다. 자, 부주의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부주의 현상에는 의식의 과잉, 의식의 우회, 의식의 단절, 의식 수준 저하 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자, 긴급 이상 상태 또는 돌발 상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돼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걸 의식의 과잉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우회는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의식의 우회고요. 의식의 단절은 의식의 흐름에 단절이 생기는 것, 순간순간 지금 필름이 끊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단절이 생기는 것, 의식 수준의 저하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는 것, 의식 수준이 좀
뭐 이렇게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약간 몽롱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을 의식 수준의 저하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의식의 과잉입니다. 17번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야간에 상승하는 생체 리듬은 맥박수, 염분량, 혈압, 체중인데요. 자, 야간에 상승하는 항목은 염분량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강합니다. 야간에 보면 염분량은 야간에 상승하고요. 맥박, 혈압수는 다 야간에 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염분량 되겠습니다. 자, 18번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교육의 대상 및 종류 및 대상 2. 교육 과목 및 내용 3. 교육 장소 및 방법 4. 교육 지도안인데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요 세 가지 항목은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교육 지도안은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전보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이것 외에도 교육 목표, 누가 교육할 것인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19번 어느 사업장에서 물적 손실이 수반된 무상해 사고가 180건 발생하였다면 중상은 자, 물적 손실이 무상해 사고가 180건 그렇다면 중상은 몇 건이나 발생할 수 있는가? 버드의 재구성 비율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버드의 재구성 비율은 자, 1대 100대 300대 600인데요. 자, 중상이 한 건일 때 경상은 100건, 무상해 사건 30건, 무상해 무사고 고장은 600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상해 사고가 180건이 발생했습니다. 180건이 발생했으면 요거는 이 법칙에서 곱하기 6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상에도 마찬가지로 6을 곱하면 6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중상은 6건 발생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2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필기에서부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깊이가 5m 이상인 굴착공사인데요. 여기는 10m입니다. 자, 2번 최대 지강 길이가 3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인데요. 다리의 건설공사는 50m입니다. 3번 지상 높이 21m 이상인 건축물 공사인데 지상 높이는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이고 해당하는 터널 건설 공사는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은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터널의 건설 공사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는 숫자들이 조금 다 바뀌어 있으니까요. 이 숫자들까지도 잘 맞게끔 기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